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우여곡절이 있다곤 하지만 사실 전 남들보다 더 큰 파도를 겪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 저에게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고 물어본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결혼 준비를 할 때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행복해도 모자란 그 시기에 왜 제일 힘들었냐고요? 그건 바로 유별난 시모의 사랑 덕분이었어요. 남편마저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던 그때의 사건을 여러분께 한번 털어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어릴 적엔 잘 살았어요.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어디냐고 누가 묻는다면 저희 집을 꼽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엄마가 오죽하면 우리 집 농산일을 챙기느라 다른 일에 신경도 못 쓴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빠가 암에 걸리게 되면서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암에 한번 걸리면 치료비며 뭐며 돈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갔던 시대잖아요. 거기다가 저희가 살던 곳이 지방촌이라 매번 큰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하나둘씩 재산도 팔면서 그렇게 저희 집은 점점 기울어 갔습니다. 그 뒤로 엄마 아빠는 어린 두 여동생을 저에게 맡기고선 늘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서정아 고마워. 엄마가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서정이가 있어서 엄마랑 아빠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엄마랑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꼭 다시 일어설게. 부모님은 그렇게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사실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집안 사정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어요. 전처럼 먹는 거 걱정, 사는 거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부모 덕을 보면서 제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전 대학을 나와 졸업 후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힘든 날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꿋꿋이 다 버티고 이겨냈어요. 30대 초반엔 연애하던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까지 들기도 했지만 집 사정도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생활비며 이것저것 저도 집에 지원을 하다 보니 제가 모아둔 돈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노무사였는데 노동법 관련해서 자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법인 회사에 다니고 있어 연봉도 꽤 높고 들어보니 집안도 정말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애초에 안 될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나다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이 너무 진중하고 참 수더분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재지 않고 오로지 저라는 사람 하나만을 좋아해주는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겨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많았고 나이가 나이인지라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각자 가정사에 대해서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전 저희 집 상황을 얘기했어요. 있잖아. 사실 우리 집이 좀 넉넉하지가 않아. 그래서 결혼할 때 지원받기도 어려울 거고 지금 부모님 2분 다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나 어릴 적에 크게 망하면서 내내 경제 상황이 힘들었어. 그래도 우리가 결혼 전제로 만나는데 이런 거 미리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나도 노무사 일하면서 느낀 게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거기다가 서정이 너희 부모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시지. 결혼은 우리 둘이서 알아서 준비하자. 그건 걱정하지 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사실 오빠네 집은 잘 살잖아.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아버님이 해주신 거라며. 그래서 걱정이 좀 많았어. 그래? 아, 근데 서정아, 나도 할 말이 있는데. 한참을 뜸을 들이던 남자친구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얘기를 듣고서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우리 부모님, 내 친부모님이 아니셔. 뭐? 친부모님이 아니시라고? 그럼 입양하신 거야? 입양이라면 입양인데 사실 큰아버지, 큰어머니셔. 친아버지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날 못 키우겠다고 버리고 도망가셨어. 그런 날 지금 부모님이 9살 때 거둬주신 거고, 그리고 나보다 2살 위인 형이 있는데 형도 내 친형은 아니야. 따지고 보면 사촌형이었지. 그런 사정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어. 오빠 지금 사는 전셋집이며 차며 이것저것 지원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그저 아끼는 막내 아들이구나 생각했거든. 맞아. 우리 부모님은 날 정말 친자식으로 생각하면서 키우셨어. 그건 확실해. 그렇지만 우리 집 상황도 서정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사실 전 남자친구의 그런 사정을 듣고서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애라면서 간혹 듣던 남자친구 집안 얘긴 늘 따뜻하고 정감 있고 서로가 서로를 참 많이 생각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군다나 남자친구 자체도 어느 하나 어두운 구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전 그런 건 하나도 개의치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정말 좋으신 시부모님의 훌륭하게 자란 남편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참 듬직한 게 마음에 쏙 드네. 우리 딸 부족한 집안에서 누구보다 잘 큰 딸일세. 부모가 되어서 크게 보태주지 못해 크게 미안할 뿐이야. 아닙니다, 아버님. 이렇게 서정이가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아버님, 어머님 덕분입니다. 부모로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사랑이죠. 그런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네, 자네. 친정 부모님께도 너무나 잘하는 예비 남편에게 전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예비 시댁에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던 날 긴장을 한 상태로 예비 남편과 시댁에 들어갔는데 누구보다 절 반겨준 사람은 바로 예비 시부였습니다. 오, 어서 와요. 우리 정연이가 결혼할 사람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너무 반가워요. 나 정연이 예비되는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강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얼른 들어와요. 아직 식사 준비 중이라 잠깐 앉아서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 나눠요. 따뜻하고 온화해 보이는 예비 시부는 환하게 웃으며 절 맞이해 주셨어요. 그렇게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비 시부와는 다르게 예비 시모는 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저에게 날선 질문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 집이 어디 지방이라고? 거기서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버진 경비원으로 일하시고 엄마 식당에서 일하세요. 뭐? 아유, 들어보니 넌 일반 직장 다닌다고 하던데 친정에 도와주고 뭐 그러는 거니? 니들 결혼하면 뭐 도움을 주실 순 있는 거고? 처음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싶었는데 바로 예비 시부께서 중간에서 말려주시더군요. 여보, 당신 그런 건 나중에 차차 물어봐도 되는 거고 친정 사정이랑 애들 결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밥 먹는데 체하겠어. 그만 물어봐. 아니 그런 건 알아야 우리도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죠. 당신은 무슨 아들 장가 보내는데 남한테 적선할 일 있어요? 안 그래도 형도 안 간 장가 지금 간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속이 타는데. 결혼의 순서가 어디 있어? 되는 사람이 먼저 가는 거지. 서정양, 신경 쓰지 말고 밥 먼저 들어요. 나중에 차 마시면서 차차 결혼 얘기도 하고. 화기애애했던 식사 시간은 한순간에 정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예비 시부의 말에 예비 시모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못마땅한 얼굴로 계속해서 절 쳐다보는데
정말 밥이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서 다 같이 모여 차를 마시는데 예비 시부께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연이 엄마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정연이 형이 있다는 거 알죠? 걔가 아직 장가를 못 갔거든. 엄마 입장에선 아무래도 큰아들이 먼저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나저나 지방에 부모님이 사시면 날이 많이 보고 싶으시겠네. 네, 그래도 제가 자주 내려가서 뵙고 오고 있어요.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 그럴까요? 나도 자식을 키워보다 보니까 자식이 눈앞에서 멀어지면 내내 전전긍긍 마음이 애달프더라고. 아마 서정양 부모님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 타지에 나와 살고 있는 딸도 너무 보고 싶을 테고,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서 어엿하게 회사도 다니니 얼마나 뿌듯하시기도 하겠어. 난 솔직히 온실속 화초처럼 자란 우리 애들보단 서정양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저는 예비시부의 말이 조금 불편했던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비시부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정연이 말론 우리 집 사정 다 말했다고 하던데 정연이가 우리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 들었지? 네, 아버님. 어릴 적에 친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시고 입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우린 우리 둘째 아들을 남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키운 적이 없어. 유일한 남동생 자식이기도 했고 우리가 9살 때 데려와서 정말 고이고이 키웠어. 단 한 번도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된다.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따뜻한 예비시부의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 이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예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같이 만날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서 예비 남편을 만나 어디론가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 식당이었어요. 거기에 들어가니 예비 남편이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남편의 형이었던 예비 시숙이었습니다. 정연아, 여기야, 여기. 안녕하세요. 저 정연이 형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아, 이쪽은 제 여자친구예요. 저랑 결혼할 예비 신부. 전 뜬금없는 말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희가 시댁에 인사 갔을 때만 해도 예비 시숙이 만나는 사람도 없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여자친구가 생기고 거기다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다니요. 정말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남편도 생전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놀라했어요. 그 표정을 보고선 예비 시숙의 여자친구는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제가 예비 신부이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형이 만나시는 분이 있는 줄은 제가 몰랐어요.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 네. 뭐 됐어요. 저와 예비 남편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는지 영문을 몰랐어요. 더군다나 예비 시숙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첫 만남부터 저렇게 틱틱대며 얘기를 하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숙이 그 자리에서 정말 말문이 막힐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정연아, 니들 결혼 내년에 한다고 했지? 어, 이번 연도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왜? 아, 잘 됐다. 그럼 우리 올해 결혼할게. 뭐? 올해 결혼하겠다고? 저희 두 사람은 예비 시숙의 말에 너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 집에서 연달아 결혼을 올리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더군다나
만난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두 사람이 급작스럽게 결혼을 하겠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예비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다급하게 말을 꺼냈어요. 아니, 형, 아무리 그래도 지금 우린 양가 인사도 다 했고, 이제 결혼식 날짜 잡고 준비도 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형이 먼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아니, 애초에 만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언제라도 해줬어야지. 아이, 그땐 여자친구 안 만났었고, 저번 주부터 만나게 됐어. 근데 뭐 내 나이 연애를 길게 해서 뭐 하냐? 얼른 결혼해야지. 엄마한테 말했더니 좋아하시던데? 뭐? 형, 일주일 만나고서 결혼 다짐을 어떻게 해? 그냥 우리 결혼하고 잘 만나다가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 에이, 만나는 기간이랑 결혼이랑 뭐가 상관이 있어. 어쨌든 내가 형이니까 네가 양보 좀 해라. 내년이 힘들면 내후년에 니들이 하면 될 거 아니야.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예비 시숙을 보면서 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일어나서 바로 화를 낼 수도 없고 예비 남편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니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그날 대충 자리를 파하고 헤어지는데 예비 시숙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절 부르는 거였습니다. 제가 한 살 어리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하면 제가 손윗 형님인 거 아시죠? 다음에 볼 땐 제가 편하게 대할게요. 아, 네, 뭐, 그런데 정말 결혼 오래 하시는 거예요? 시댁에 인사는 드리셨어요? 아니요. 이제 가야죠, 뭐. 근데 오빠 말 들어보니 허락은 당연 해주신다던데요? 하여튼 올해 저희 결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저보다 한 살 어렸던 그 예비 시숙의 여자친구는 의미심장한 말을 저에게 남겼습니다. 그땐 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결혼 문제 때문에 예비 시댁은 좀 시끄러워졌나 보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그래도 우리가 먼저 인사를 왔으면 계획대로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예비 시숙과 예비 시모가 완전히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예비 시모는 장남부터 결혼 안 시키면 본인은 빠지겠다며 머리를 싸매고 들어눕기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결국 결혼은 예비 시숙부터 하기로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예비 시부께서 절 식사에 한번 초대를 하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미안하다가 내가 어떻게든 니들 먼저 결혼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큰애가 나이가 있고 급하다 보니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조금만 이해해다오. 아니에요. 저도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결정하신 거 존중합니다.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그래도 니들 결혼은 예정대로 하렴. 큰애가 알아서 결혼 빠르게 준비한다고 하니까 니들 결혼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다. 이거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그래도 그전까지 예비 남편도 여러모로 애썼고 거기다가 직접 저에게 사과까지 하는 예비 시부를 보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참 예비 시모는 뭐가 그렇게 재밌고 신이 나는지 생글생글 웃으며 사람 속을 긁더라고요. 고맙기는 무슨. 원래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당신 뭐 그렇게 쩔쩔매? 뭐 우리 장남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어 뭘 했어? 그냥 자기가 좀 먼저 일찍 하겠다고 한 거 가지고 무슨 이렇게 큰일이냐?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이게 어떻게 큰일이 아니야. 우리한테 인사하고 결혼 계획까지 다 얘기하고 간 애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그래도 우리 장남 먼저 장가가게 해줘서 고맙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 뒤로 예비 시숙은 정말로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비 시모가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몸살이 크게 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저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되겠다며 전화가 온 거였어요. 그 이유를 듣고 전 너무 놀랐습니다. 바로 시모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였어요. 뭐?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언제? 어쩌다가? 지금 어머님 검사 중이셔. 내가 다행히 딱 집에 들어갔을 때 발견해서 망정이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오전에 형이랑 형수님이랑 같이 예물 알아본다 어쩐다 하시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는데 아무래도 무리를 하셨나 봐. 아휴, 어쩌면 좋아. 그래서 형이랑 형수님도 다 같이 병원에 갔어? 아니, 형이랑 형수님은 뭐 어디 갔다는데 몰라. 연락도 안 돼서 그냥 나만 왔고 아버진 이제 오시고 계시대. 아무튼 오늘은 못 만나겠다. 아무래도 내가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할 것 같아. 다행히 예비 시모에게 크게 이상은 없었지만 예비 남편은 정말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그 뒤로 기력이 없으셔서 며칠을 입원하시게 되었는데 그 입원하는 동안에도 예비 남편은 정말 살뜰하게 예비 시모를 챙겼어요. 저도 한번 병문안을 갔는데 사실 예비 시모가 그다지 반기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이거 아까 들어보니까 초밥 드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제가 좀 싸왔어요. 이거 드세요. 그래. 고맙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며칠 동안 오지도 않았다던 예비 시숙과 예비 시숙의 여자친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모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왔을 땐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 보지도 않았던 예비 시모가 그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서운했는지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어머, 어떻게 왔어, 우리 며느리?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이 시애미가 괜히 신경 쓰이게 했네. 아니에요, 어머님. 이렇게 아프신데 제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 도련님 여자친구도 와 있었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랑 먹으려고 김밥 싸왔어요. 저녁 안 드셨죠? 병원밥 맛없는데 저랑 이거 같이 먹어요. 아유, 그래, 그래. 우리 며느리가 사온 김밥으로 오늘 저녁 먹어야 되겠다. 예, 이거 가지고서 정연이랑 집에 가려무나. 니들도 저녁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 북적이면 남들 신경 쓰니까 너랑 정연이 이만 가. 그러면서 제 등을 떠미는데 정말 서운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가 나가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바로 앉아서 예비 시숙과 예비 시숙 여자친구와 함께 김밥을 까먹느라 바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병실을 나오는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날 환대하지도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부터 도대체 내가 뭐가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아 저렇게까지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먼저 결혼할 사람이 예비 시숙이었으니 아무래도 신경을 더 써야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딱 뒤집었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는 며칠 후 퇴원을 하게 되었고 퇴원을 할 때도 예비 남편이 휴가를 내서 모든 수속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예비 시모와 예비 남편의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라 그저 내가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 후 예비 시댁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숙네도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쁘고 저희도 어쨌든 결혼할 사이니 한번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자는 예비 시부의 제안이었죠. 그렇게 예비 시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자꾸만 예비 시모가 이상한 말을 계속 꺼내더군요. 서정이 너도 잘 들어. 어쨌든 보배가 먼저 결혼을 하잖니? 그러면 형님 대접을 해줘야 하는 거야. 아무리 형님이 서정이 너보다 한 살 어리다지만 윗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형님이지. 원래 예법이 그런 거야. 어머님, 서정 씨가 다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저번에 저도 한번 얘기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은 예의를 중시하시니까 그런 것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 어머, 역시 큰며느린 큰며느리라니까.
보배 네가 형님으로서 동서 잘 가르쳐 줘라. 아직 서정이가 결혼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결혼하면 동서가 될 사이잖니. 미리미리 잘 교육시켜야지. 그럼요, 어머님. 제가 또 그런 건 철저하게 잘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전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할 거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날짜도 잡은 게 아니었는데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비 시부께서 그건 아니라며 말을 꺼내셨어요.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지금은 둘 다 서로 존대하면서 존중해 줘야지.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나이가 거꾸로 차가 나니 서로 존대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게 맞는 거다. 누가 교육을 하고 그런 게 어디 있나? 다들 같은 며느리 입장인데 우리 집에선 다 평등하고 똑같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 예비 시부의 말에 예비 시모와 시숙의 여자친구는 더 이상 말을 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나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예비 시숙의 여자친구가 절 불렀어요. 전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었는데 하는 말이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내가 말 놔도 되지? 어차피 내가 형님이니까. 아까 어머님 하신 말씀 들어서 알겠지만 내가 형님이고 그리고 윗사람이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할 거야. 그리고 아직 결혼도 멀었는데 이렇게 가족처럼 행사마다 다 참석하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네? 행사마다 참석한 게 아니고요. 아버님이 초대하셔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럼 어머님 병실엔 왜 갔어? 여자친구면서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애초에 결혼할 사이로 인사도 드렸고 결혼 준비도 하려고 했고요. 저나 그쪽이나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요. 뭐? 그쪽? 저기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나 그쪽 형님 될 사람이야. 뭐라고 부를지 모르면 형님이라고 하든가. 정말 예비 시숙의 여자친구 말에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웃고 나니 그 시숙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은 그게 기분이 나쁜지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뭐야, 지금 비웃은 거야?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집안 예절이고 예인데 그걸 지키라고 하는 게 웃겨? 지금 이거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해도 괜찮아? 말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아직 저도 그쪽도 결혼도 안 했는데 형님 동서 사이도 아니고 그렇게 저한테 반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아버님 말씀처럼 서로 존칭 쓰시죠?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저도 사실 사회생활도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사람들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딱 예비 시숙의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서 어떤 사람인지 바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비 시모에게 뭔가 밉보인 것 같으니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절 아랫사람처럼 부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냥 당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서 돌아서니 뒤에서 기가 막혀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런 사람과 형님 동서 사이로 지내야 한다는 게 좀 막막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 시숙과 그 여자친구가 헤어졌다는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예비 시숙은 여자친구를 두고 또 다른 여자를 만나 대판 싸우고 헤어졌던 거였죠. 진짜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이럴 거면서 왜 그 난리를 피우고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건지 정말 황당했어요. 예비 남편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말을 꺼냈고요. 서정아, 진짜 미안해. 내가 그냥 그때 고집 부려서 우리 먼저 결혼한 다음 하라고 할 걸. 에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내 여자 문제 끊이지 않던 형이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는 게 이상했다고. 도대체 왜 결혼하겠다고 한 거였어, 그럼? 난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그 여자친구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셨잖아. 그러니까
나도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형은 직장도 안정적이지도 않고 자꾸 그만두고 사고만 치는데 도대체 갑자기 장가를 왜 보내시겠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신 건지 원. 그렇게 저흰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예비 시숙이 결혼을 먼저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무래도 신경 쓰여 그 내년이 아닌 그 후년으로 계획을 바꿨었거든요. 그렇지만 예비 시숙이 결혼을 안 하게 되었으니 더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는 다시 계획을 바꿔 다음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예비 시댁의 결혼 준비로 드릴 말씀이 있어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도착하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예비 시모는 문만 열어주고 절 쳐다보지도 않고 청소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예비 시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가셨나 봐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아, 잠깐 밖에 뭐 좀 사러 나갔다. 뭔데? 할 말하고 그냥 가. 내가 전해주면 되지 뭐. 그게 그냥 가볍게 할 말은 아니라서요. 저희 상견례 준비도 해야 하고. 참나, 상견례? 아유, 그래, 뭐 해야지. 상견례 해야지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눈길도 주지 않고 바닥만 물걸레로 닦는 예비심을 보면서 뭔가 저한테 기분 나쁜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분 나쁜 티를 내신 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더 심하게 티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뭐 제가 기분 나쁘게 해드린 거 있나요? 뭐? 사실 전부터 궁금했는데 어머님이 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도 그러시고 내내 저 와도 쳐다도 안 보시고 계시잖아요. 하, 참. 그래. 뭐 네가 물어봐서 대답하는 건데 솔직히 나 너무 기분 나빠. 네? 어떤 게 기분이 나쁘신지. 아니 뭐 그렇지 않니? 첫째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홀라당 또 결혼 날짜 앞당긴 것도 그렇고 왠지 이렇게 되길 기다린 사람처럼 말이야. 너 우리 장남 헤어지길 원했던 거지? 저는 예비 시모의 말에 정말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예비 시숙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걸로 제가 만나지 말라느니 어쩌느니 할 입장도 아니고 헤어지길 원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그런 말을 하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저희 결혼하기로 한 날을 미뤘었던 거잖아요. 그냥 원래 날짜로 정한 것 뿐이에요. 참, 너는 말은 참 청산유수야. 그지?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순서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럴 거면 왜 태어나는 대로 형이고 아우고 그러니? 그냥 잘난 순서대로 형하고 아우하고 그러면 되지. 아니야? 니들이 애초에 아직 미혼인 형보다 먼저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하지? 그러니 내가 니들이 탐탁지 않을 수밖에. 어머님, 요즘 결혼의 순서가 어딨어요. 그리고 저희 결혼할 때 아주버님은 결혼 생각 없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한 거였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다. 우리 둘째도 예전엔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어쩜 갑자기 저렇게 변하는지 원. 원래는 안 그랬어. 애가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좋았는데 너 만나고서 애가 갑자기 형도 위하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뜻대로 하려고 들잖아. 네, 예비 시모는 제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그토록 예비 시모가 절 못마땅해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예비 시모는 제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더니 예비 시모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던졌어요. 네가 우리 아들 꼬드겼지? 이래서 내가 사람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아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청것들은 순서란 걸 몰라요. 순설 몰라. 무작정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청것이라뇨? 그럼 아니야? 잘 살지도 않는 집안에서 집안 기둥 맞딸인데 잘 사는 집에 시집가서 인생 한번 펴보려고 빨리 결혼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내 말이 뭐 틀리니? 애초에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형부터 어떻게든 장가 가라고 했을 아이야.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 친정이 넉넉하지 않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으로 인생 역전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너무나 불쾌하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간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뭐가 알겠다는 거야? 제가 다 이 상황 만들었다고 하시니까 그럼 앞으로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무서운 줄 모르시죠?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할게요. 뭐? 참지 않어? 너 지금 시애미 될 사람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 내가 한마디 했다고 너 지금 바락바락 나한테 대드는 거야? 이게 정말? 그러면서 예비 시모는 저에게 물걸레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그 광경을 누군가가 목격했어요. 그건 바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연아, 아니 그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니? 어떻게 걸레를 사람한테 던지세요?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의 외침에 잠깐 당황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이내 화를 내시더군요. 왜? 내가 뭐 못할 짓 했니? 니들은 참 양심도 없다. 양심도 없어. 안 그래도 결혼 파토나고 힘든 형도 있고 마음 심란한 나도 있는데 어떻게 니들은 신이 나서 결혼 준비를 할 수가 있어? 그 꼴을 보고서 부하가 안치 밀고 배겨? 근데 넌 지금 내가 잠깐 화 좀 냈다고 예비 며느리 앞에서 이 엄마 창피 주는 거니?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발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하세요?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 저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몰라요? 그러게. 애초에 니들이 형부터 장가가게 기다렸어야지. 순서도 안 지켜서 밉보이길 왜 밉보여? 순서요? 어머니, 정말 형이 결혼할 순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형이 저보다 못나 보일까봐 억지 부리시는 건 아니시고요. 그러더니 예비 남편은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9살 때부터 절 키워주셔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지금도 이렇게 어머니 눈치 보면서 형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근데 제 결혼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해야 합니까? 눈치는 무슨 우리가 널 얼마나 아끼며 키웠는데 아끼면서요? 아끼는 자식을 그렇게 눈치를 주세요? 남들은 학교에서 1등하면 부모님한테 내내 칭찬받는다는데 어머니 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신 적 없으세요. 형보다 공부라도 잘하면 그날은 어머니 찬바람에 마음이 찢어졌다고요. 그러다 한번 제가 잘못이라도 하면 어머님 그때서야 절 다독여 주셨어요. 이래서 형이 형이라고 하면서요. 전 늘 형보다 못나야 하고 잘나면 안 되는 그런 아들 아닌가요? 아이 그건 절 누구보다 아껴주셨다는 거 압니다. 근데 어머니가 형을 향한 그 마음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거 저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 아내한테까지 그 서운함 주고 싶지 않네요. 이러실 거면 그냥 저도 보지 마세요. 결혼 준비 저 혼자 하겠습니다. 청연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애초에 형보다 잘난 저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어차피 전 친자식도 아니니까 어머니 아버지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갑작스런 둘째 아들의 선언에 예비 시모는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저도 놀라웠는데 예비 시모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더니 예비 시모는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며 엉엉 울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정연아, 그게 아니라 내가
내가 미안하다. 네 형인 너보다 못난 게 보여서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자꾸만 탈이 났다. 내 마음이 너무 삐뚤어졌나 보다. 미안하다. 미안해. 정연아, 내가 미안하다. 됐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또 그러실 거잖아요. 그냥 이쯤에서 제가 빠지겠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미안해. 네가 어떻게 우리 가족에서 빠지니? 난 그냥 서운한 마음에 서운해서 했던 얘기야. 첫째는 늘 못나고 부족하고 아직도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둘째는 어디 가서도 혼자서 잘하고 잘해내니까 내가 못난 애미라서 미안하다 정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예비 시모는 울며 불며 사과를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껏 자식 노릇이라곤 예비 남편밖에 하지 않았던 걸 옆에서 보던 저도 아는데 예비 시모가 모를 리 없었겠죠. 늘 착하고 말 잘 듣던 아들이 갑자기 연을 끊겠다고 나오니 예비 시모도 덜컥 겁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비 시모의 말을 들어보니 나름대로의 고충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정연이 너 처음 왔을 때 나 죽을 때까지 친아들로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어. 그 예쁜 애가 혹여나 상처받을까 전전긍긍하며 키웠어. 우리가 또 아이 갖고 나오면 네가 상처받을까 봐 네 아빠랑 더 이상 애도 낳지 말자고 그렇게 했었다. 그러다 보니 첫째가 자꾸만 뒤처져서 자꾸만 못나서 그게 네 탓도 아닌데 왠지 네가 우리 집에 오고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고 나니까 속으로 원망 아닌 원망도 하게 되더구나.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더니만 난 네가 더 아픈 손가락이었어. 그래서 더 신경 썼던 거고. 근데 내 자식,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을 내가 소홀히 했던 건데 난 못나게도 널 탓했던 거야. 서정아, 너한테도 참 미안하구나. 이 모든 건 다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예비 시모의 말을 들으며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입양을 한 아들이니 주변의 시선도 곱지 않았을 테고 그렇다고 자기 자식만 챙길 수 없었으니 예비 시모 스스로도 괴로웠겠죠. 그 괴로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것 같아 한편으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답니다. 그런 마음이 든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예비 시모를 보던 예비 신랑은 바닥에 엎드려 우는 예비 시모를 안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 행동에 예비 시모는 당황해 하셨어요. 너, 너 왜 나한테 날 용서해 주려고? 넌 이 엄마가 밉지도 않냐? 밉지도 않어? 당연하죠, 어머니. 저 다 알아요. 어머니가 저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절 얼마나 열심히 키워주셨는지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안 당하게 하려고 애쓰신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더 마음 아프셨겠죠. 형이 저러는 거 더 보기 힘드셨겠죠. 근데 그거 어머니 탓 아니에요. 누구 잘못도 아니고요. 그래,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그러니 이제 그만하세요. 누구 탓도 하지 마시고. 저도 죄송해요. 아까 너무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지만 저한테 누구보다 소중하신 분이 어머니 아버지시잖아요. 그런 말해서 죄송해요. 괜찮다. 괜찮아. 네가 나한테 던지는 돌짐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내 아들이 그러는 건데 다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그렇게 그날의 사건은 저와 예비 남편, 예비 시모 모두 눈물을 흘리며 끝이 났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순간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갔던 것 같다며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죠. 저 역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예비 시모가 예비 신랑을 입양하고 수년간 주변의 시선을 받으며 겪었을 그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결혼 준비할 땐 예비 시모가 정말 제 눈치를 많이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전 더 불편하고 마음이 쓰이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예비 시모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저랑 계속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뭘 해도 제 눈치만 보시고 제 뜻대로만 하게 하시고 진짜 그러실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뭐 너한테 할 말이 있겠니? 아이 참, 이제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저희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어머님은 시어머니고 저 며느리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저 너무너무 불편해요. 지난 일은 지난 일대로 저희 그냥 지나가요. 저 어머님이랑 진짜 잘 지내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진짜 너 나랑 잘 지내고 싶은 거지? 그럼요. 여기서 문씨 집안 사람 아닌 거 저랑 어머님밖에 없는데 저희 문씨 집안 며느리들이 똘똘 뭉쳐야죠. 그러니까 어머님, 앞으로는 저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파도를 지나친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겪고 나니까 이후엔 너무나 평온하더군요. 그 후 시모는 어떻게 변했냐고요? 그전간 세상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전 결혼하고서 바로 임신을 해 입덧이 정말 심했는데요. 시골에 계시는 엄마가 일도 바쁘시고 절 못 돌봐주시니 시모가 집에 오셔서 저도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정말 저보다 고생이 많으셨답니다. 거기다가 딸을 낳았을 때도 제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더 많이 우셨어요. 오죽하면 병원에서 시모를 보고 제 친정엄마냐고 물어볼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모는 제가 아이 보느라 힘들까봐 낮에 데리고 가서 놀아주시고 전 푹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심지어 반찬도 매번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해줘서 남편이 질투할 정도랍니다. 와, 어머니 또 당신 좋아하는 두부조림이랑 메추리알 해주셨네? 나 이거 너무 서운한데?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당신 좋아하는 걸 더 많이 해주시잖아. 부러워?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라고. 그래, 부럽다, 부러워. 난 어머니 아들인데 어떻게 며느리를 더 좋아하시는지 원. 너무 부럽다, 당신. 그렇게 저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도 손녀가 태어나고선 전보다 더 좋아하시고 진짜 손녀 바라기가 다 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시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요. 여동생들도 이젠 다 결혼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잘 꾸려가고 살고 있지만 단 한 사람, 시숙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답니다. 이제 40이 넘었는데 지금도 여자는 매번 바뀌고 직장도 다녔다 그만뒀다 난리 법석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엔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면 시모가 몰래 도와주기라도 했다던데 지금은 시모 역시 포기하고 내놓은 자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답니다. 도대체 언제쯤 시숙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네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행동으로밖에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동도 어쩔 땐 마음과 달리 보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오해를 낳고 서로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모와 남편 사이처럼요. 그렇지만 서로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선 속에 있던 얘기를 꼭 꺼내서 해야 하는 것 같네요. 마음은 서로에게 보이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상 말로서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마음이 아프고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몰라요. 그 사람도 날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지 못해 오해가 쌓인 것일지도요. 소중한 인연은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노력하면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 번쯤은 우리도 한번 노력해 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연이 행복하게 잘 이어지길 바라면서 전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